약함의 지혜. 노자의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자유롭게 부린다와 세상에 물보다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 물을 이길 자는 없다란 말은 모두 같은 뜻이다. 즉,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의미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거대한 물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단단한 돌을 뚫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의 힘이 아니겠는가? 부드럽고 약한 것과 굳세고 강한 것이 대립할 때 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약한 쪽을 선택한다. 겉보기에 약한 것은 안으로 수렴하고 강한 끈기를 발휘하지만 겉보기에 강한 것은 밖으로 흘러넘쳐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의 강한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고 내재된 끈기를 키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칼 든 강도를 만났는데 칼이 무섭지도 않은지 죽어도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저항이 심해지자 강도는 가방 안에 큰 돈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덤비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강도도 돈 욕심에 이성을 잃고 가방 주인을 칼로 마구 찔렀다. 가방 주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강도는 가방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강도가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몇천 원 뿐이었다. 가방 주인은 용감한 사람이었을까? 악행에 저항하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겨우 몇천 원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칼든 강도에게 덤비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용기 있는 행동이 항상 훌륭한 것은 아니다. 지혜가 뒷받침된 용기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 한 여학생이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에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난 것이다. 여학생은 강도라는 말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마구 뛰었지만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여학생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다. 반가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칼을 팔러 오신 거죠?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는 남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굉장히 반갑다는 말투로 말을 이어갔다. 와, 근데요. 예전에 옆방에 살던 친구랑 정말 닮았어요. 정말 마음씨 좋은 친구였죠. 아저씨를 보니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시원한 것 좀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거?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남자는 점점 어색해지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여학생은 칼을 샀고 남자는 칼값을 받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어섰다. 남자는 문 앞에서 갑자기 몸을 돌려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학생의 용기는 지혜와 결합된 완벽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종종 자신감이 지나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커다란 바위가 솜 위에 떨어지면 바위 밑에 깔리는 솜도 있지만 나머지 솜들이 바위를 에워싸지 않던가? 강한 상대에 강하게 대응하면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지만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상대하면 오히려 쉽게 이길 수 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움직인다는 뜻의 사량 발천근 역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도리를 담은 옛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생김새도 다르지만 성격도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직하다. 이런 성격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강직한 사람들이 결국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에게 굴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범하고 강직한 사람들은 호불호가 분명하고 쉽게 감정이 변한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면 이성을 잃기 쉬워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를 때가 많다. 성품이 강직한 사람을 강한 방법으로 상대하면 양쪽 모두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이기 쉽다. 이렇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만 들면 결국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성격이 급하고 강직한 사람을 상대하면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 조금씩 불같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물론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춘추시대 말기 정나라의 재상 자사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로 나랏일을 잘 보살핀 인물이다. 자사는 강한 방법과 부드러운 방법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운 방법을 위에 놓고 강한 것을 다스렸다. 정나라는 강대국 틈새에 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기본 실력을 쌓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자사는 가장 먼저 농업 발전을 강조하며 농사와 관련된 기반 시설을 확대했다. 또한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 세금을 늘렸다. 하지만 세금이 늘어나자 백성들은 불만을 드러내며 자산을 욕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산을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조정에도 세금 추가 징수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많았다. 그러나 자사는 주위 반응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특별히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주시했다.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할 때면 이렇게만 말했다. 나라의 이익이 우선이니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 국가의 이익을 도와야 하오. 어떤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면 아니함만 못하오. 시장만 있고 끝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오. 세금 추가 징수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발전 정책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자 불만과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었다. 계속해서 자사는 나라 곳곳에 향교를 세웠다. 향교에서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의 불만을 표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일부 대신들이 향교가 통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산의 생각은 달랐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루 종일 힘든 육체 노동을 끝내고 향교에 가서 불만을 털어놓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것을 가려낼 수 있으면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겠소? 강제로 그들을 억압하면 흙으로 뚝을 쌓아 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소. 물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더 많은 물이 모이고 둑이 무너지면 그때는 하늘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씩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갈래로 물길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소? 상대방이 강하게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대응하면 상대방은 물론 나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 애둘러 가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약함의 지혜. 노자의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자유롭게 부린다와 세상에 물보다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 물을 이길 자는 없다란 말은 모두 같은 뜻이다. 즉,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의미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거대한 물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단단한 돌을 뚫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의 힘이 아니겠는가? 부드럽고 약한 것과 굳세고 강한 것이 대립할 때 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약한 쪽을 선택한다. 겉보기에 약한 것은 안으로 수렴하고 강한 끈기를 발휘하지만 겉보기에 강한 것은 밖으로 흘러넘쳐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의 강한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고 내재된 끈기를 키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칼 든 강도를 만났는데 칼이 무섭지도 않은지 죽어도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저항이 심해지자 강도는 가방 안에 큰 돈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덤비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강도도 돈 욕심에 이성을 잃고 가방 주인을 칼로 마구 찔렀다. 가방 주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강도는 가방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강도가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몇천 원 뿐이었다. 가방 주인은 용감한 사람이었을까? 악행에 저항하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겨우 몇천 원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칼 든 강도에게 덤비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용기 있는 행동이 항상 훌륭한 것은 아니다. 지혜가 뒷받침된 용기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 한 여학생이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에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난 것이다. 여학생은 강도라는 말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마구 뛰었지만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여학생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다. 반가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칼을 팔러 오신 거죠?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는 남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굉장히 반갑다는 말투로 말을 이어갔다. 와, 근데요. 예전에 옆방에 살던 친구랑 정말 닮았어요. 정말 마음씨 좋은 친구였죠. 아저씨를 보니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시원한 것 좀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거?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남자는 점점 어색해지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여학생은 칼을 샀고 남자는 칼값을 받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어섰다. 남자는 문 앞에서 갑자기 몸을 돌려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학생의 용기는 지혜와 결합된 완벽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종종 자신감이 지나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커다란 바위가 솜 위에 떨어지면 바위 밑에 깔리는 솜도 있지만 나머지 솜들이 바위를 에워싸지 않던가? 강한 상대에 강하게 대응하면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지만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상대하면 오히려 쉽게 이길 수 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움직인다는 뜻의 사량 발천근 역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도리를 담은 옛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생김새도 다르지만 성격도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직하다. 이런 성격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강직한 사람들이 결국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에게 굴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범하고 강직한 사람들은 호불호가 분명하고 쉽게 감정이 변한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면 이성을 잃기 쉬워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를 때가 많다. 성품이 강직한 사람을 강한 방법으로 상대하면 양쪽 모두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이기 쉽다. 이렇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만 들면 결국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성격이 급하고 강직한 사람을 상대하면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 조금씩 불같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물론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춘추시대 말기 정나라의 재상 자사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로 나랏일을 잘 보살핀 인물이다. 자사는 강한 방법과 부드러운 방법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운 방법을 위에 놓고 강한 것을 다스렸다. 정나라는 강대국 틈새에 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기본 실력을 쌓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자사는 가장 먼저 농업 발전을 강조하며 농사와 관련된 기반 시설을 확대했다. 또한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 세금을 늘렸다. 하지만 세금이 늘어나자 백성들은 불만을 드러내며 자산을 욕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산을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조정에도 세금 추가 징수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많았다. 그러나 자사는 주위 반응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특별히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주시했다.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할 때면 이렇게만 말했다. 나라의 이익이 우선이니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 국가의 이익을 도와야 하오. 어떤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면 아니함만 못하오. 시장만 있고 끝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오. 세금 추가 징수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발전 정책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자 불만과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었다. 계속해서 자사는 나라 곳곳에 향교를 세웠다. 향교에서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의 불만을 표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일부 대신들이 향교가 통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산의 생각은 달랐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루 종일 힘든 육체 노동을 끝내고 향교에 가서 불만을 털어놓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것을 가려낼 수 있으면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겠소? 강제로 그들을 억압하면 흙으로 뚝을 쌓아 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소. 물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더 많은 물이 모이고 둑이 무너지면 그때는 하늘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씩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갈래로 물길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소? 상대방이 강하게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대응하면 상대방은 물론 나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 애둘러 가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